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어저께 있었던 경기를 하나 좀 더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리뷰해드릴 경기는 강원FC하고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뭐 사실은 그냥 밖에서 보기엔 되게 이제 예상이 쉬웠을 경기 같아요. 왜냐면은 뭐 강원이 어찌됐든 꼴찌에 내려서 있는 상황이었고 울산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원이 울산을 잡고 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뭐 제가 오늘 뭐 바둑알로 드릴 만한 장면은 설명드릴 만한 장면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울산이 최근에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강원이 결국에는 또 제가 지난번에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거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좋은 장면들을 이번 경기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제 평가를 드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제목을 울산 쪽에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이게 나쁜 의미죠. 예,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나사 빠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중의적으로 좀 썼습니다. 예,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예, 차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뭐 항상 그렇죠. 대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울산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강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저 좀 유보적인 생각이 어제 잘했어요. 어제 잘한 건 맞아요. 어제 잘한 건 맞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면 울산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나사 빠졌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잘 모르잖아요. 내부 분위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경기력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제 선수들 구성을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느껴지는 것들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박용우 선수 빠진 자리가 확실히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 제가 이 나사 빠졌다고 한 거의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팀이 제 생각에는 항상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본인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미묘하게 잡혀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앞에다가 숫자를 많이 공격한다는 팀들은 앞에다 숫자를 많이 놓을 수밖에 없고 전방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뒤를 허리를 이제 어떻게 구성해서 역습 나오는 거를 제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팀 중에 하나죠. 그런 팀들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 강원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이런 팀들 사실 뭐 밸런스라고 신경 쓸 게 잘 없어요. 너무 실례인가요? 그게 이제 울산처럼 섬세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후방에 많은 숫자를 놓고 있고 역습 나갈 때 본인들이 상대 밸런스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역습 나갈 때는 순간적으로 빡 치고 올라가가지고 4명이 올라가든 5명이 올라가든 사실 체력의 문제지 본인들이 수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은 잘 쌓아놔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울산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딱 박용호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지금 허리를 이규성, 김민혁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쪽 밸런스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냐면 역습 이제 제어가 일단 안 돼요. 그리고 공격할 때 뒤가 불안하니까 앞에 숫자들을 충분히 늘려주고 있지 못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박용호 선수가 두고 이규성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용호 선수가 있으니까 이규성 선수가 그 어떤 키플레이어 역할을 되게 잘해줬죠. 어떤 때는 공격에 가 있고 어떤 때는 수비에 딱 도와주고 파울도 잘해주고 빨리빨리 내려와주고 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파트너가 김민혁 선수를 바뀌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박용호 옆에 김민혁이 있던가 박용호 옆에 이규성이 있으면 좀 든든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이규성하고 김민혁이 같이 나오니까 예전 같은 안정감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무슨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잘해요. 김민혁, 이규성 둘 다 잘해요. 근데 둘이 비슷해.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용호 선수가 있을 때 공격적으로도 막 그 본인이 내려와서 3픽 형태로 많이 바꿔 뭐 이규성 선수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형태로 바꿔놓고 막 본인들이 이제 좌우로 하는 것도 막 많았고 그다음에 박용호 선수가 이제 단번에 넘겨주는 롱패스들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선수였고 그걸 잘해주는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좀 빠지고 나니까 조금 뭐지 비슷하게 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두재 선수가 이제 올해 저녁 아닌가요? 좀 돌아오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하여튼 그쪽에 조금 나사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핵심 나사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삐그덕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도 좀 저하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고 그 근처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김민혁, 이규성이 확실히 본인의 위치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수비적으로도 역습을 좀 주는 장면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안 좋은 의미에 나서 빠졌다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 그 와중에 또 박용호 선수가 이제 떠났고 중동 쪽으로 떠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제 경기에서는 좀 마음에서도 진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 선수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뛰었다는 거가 많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그에 반해서 울산 선수들이 그 선수들을 제압할 만큼 본인들이 어떤 간절하게 뛰었느냐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역습 주는 장면들에서도 이게 정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저께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덥다고 하지만 덥잖아요. 더운 상황에서 이제 90분을 다 뛰고 나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프로 선수들이고 그게 내가 몇 억씩 받는 그 연봉의 이유이고 또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온 팬들이 있고 한데 그게 뭔가 분위기가 하여튼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울산 최근에. 그게 이제 잘 되는 팀들일수록 그럴 때 한 발짝 더 뛰는 게 저는 이제 축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선수들 너무 이렇게 쉽사리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깔아뭉개는 게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강원보다는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들이 저는 결국에는 프로 선수들 경기들에서는 전력 차이가 분명하죠. 울산이 훨씬 좋은 팀이죠. 하지만 그런 경기들 이런 경기들 한 경기 한 경기를 놓고 보면 간절하게 뛰는 팀들한테 승점 3점이 올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밖에 없고 무승부 한 번이고 3번 진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간절함의 차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본인들이 흐름을 타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늘 계속 잘하는 것처럼 해서 승점을 많이 쌓아왔지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좋은 팀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울산이 조금 더 간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간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런 것 같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흐름이 깨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선수들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사라진 느낌? 혹은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베테랑들 중심으로 근데 좀 이게 또 휴식기가 있었는데 잃어버리니까 하여튼 그래 휴식기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경기가 있었는데 또 일주일 동안 쉬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 홍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코칭 스태프들 그다음에 선수들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좀 분위기를 다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구랑 비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대구 워낙 잘 내려서니까. 근데 이제 좀 울산답진 않았죠. 근데 이번 경기도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를 2번이나 한다는 게 좀 울산답지 않은 경기들이었는데 하여튼 다음 경기가 이제 현대가 더비니까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좀 잘 다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원 얘기를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강원은 어저께 생각보다 좀 정리가 좀 더 잘 돼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윤정환 감독님 오시고 강원에서 했던 첫 경기 수원FC전이 전 제일 괜찮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은 그 경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그래도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축구였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강원이 좀 많이 내려서가지고 경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좀 두드려 맞는 경향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승점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서울 FC 서울전에서도 제가 보기엔 조금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제주전에도 막판에 골을 먹으면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건 내려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비적으로 하는 팀들 틀렸다고 말씀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제가 강원한테 틀렸다고 말씀드렸던 거는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니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내려서 가지고 역습을 하려고 그러면 대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구처럼 해야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수비는 당연히 단단해야 되고요. 수비만 잘하면 안 돼요. 수비 숫자를 늘려놓으면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 선수들이 많은 다 프로 선수들인데 파이브백 세워가지고 숫자를 아예 엉덩이를 쭉 다 빼버리면 어느 팀이라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윙포워드들까지 수비에 가담시킨다. 라는 식으로 가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수비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 수원전 말씀드리면서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놀고 남아 돌고 너무 숫자가 수비 쪽으로 많아지면 경기 주도권을 뺏기고 허점이 생기고 역습 나갈 때 숫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수비적인 차원에서도. 예. 근데 그거를 대구가 되게 잘 잡잖아요. 수비적으로 잘 하지만 에드가랑 세징야라는 선수를 데리고 역습 나갈 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혼자서 공을 지켜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딱 박아놓고 그 선수들이 공을 잡고 시간 끌고 있는 동안에 뭐 이제 에드가가 잡고 있으면 세징야가 도와준다거나 에드가가 도와준다거나 해서 빨리 붙어주고 근데 고지현 선수도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바셀루스 올라가고 이제 여기 더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윙백들이 올라가서 숫자를 더해주는 형태로 이제 본인들 공격 전개를 나름대로의 공격 전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한테 이거 되겠어? 그래서 그래도 수원 FC전처럼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한 5경기 보는 동안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역습이 전개되는 거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투박하지 않냐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 달랐죠. 보니까 이제 지금 영입해온 외국인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주더라고요. 가브리엘 퇴장당했던 가브리엘 맞죠? 가브리엘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볼도 잘 지켜주고 볼 밀고 나가는 것들도 잘해줬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좋게 봤고요. 김대현 선수 역시 요소에서 잘해줬던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위협적인 크로스도 전개를 잘해주고 패스도 잘 찔러주고 그런 것들이 있고 후반에 들어온 야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거는 첫 번째 골 득점 장면이죠. 사실 두 번째 골은 사실은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물론 이제 추격의 의지를 꺾는다는 데서는 중요한 장면이 있었지만 그 장면 자체는 울산이 너무 많은 그 공격에다가 힘을 많이 쓴 상황에서 야구 선수가 그냥 1대1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격 숫자도 강원이 더 많았고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 얻는 장면은 울산으로서는 불가피했다라고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 첫 번째 골 장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첫 번째 골이 안 터졌으면 강원도 이제 불안불안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골의 리드를 잡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단단하게 수비를 펼치면서 울산을 더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이런 이점을 주는 골이었는데 그 장면 잘 보시면 저는 이제 거기서 눈여겨보고 싶은 장면은 김대현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앞으로 가브리엘 선수가 잡고 들어가는 장면 자체도 굉장히 좋았죠. 잠시만요.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바둑을. 제가 좀 전에 리뷰를 했어가지고 그림이 있는데 한번 해보죠. 이런 장면 바꿔야 되겠구나. 자, 이런 장면 아니 주황색이 이제 강원이라고 해보시면 이런 장면이었잖아요. 여기다 주고 가브리엘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뒷발로 꺾어줘가지고 이거를 들어오던 서민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형태였잖아요. 이전에도 여러 번의 좋은 역습 찬스가 있었지만 다 그걸 조현우가 걷어내는 와중이었지만 이건 못 걷어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저는 되게 약속된 플레이 어느 정도는 잘 정돈된 역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 잡았을 때 잘 안 되는 팀들이었으면 드리블 돌파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여기를 들어가야 공격수가 이렇게 여기 받으러 들어가줘야 수비가 딸려 나오고 뒷공간 이 공간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는 이 선수가 지키고 있던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약속된 것처럼 마치 이제 잘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잘 약속되어 있는 걸 이행하는 것처럼 여기를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이 뒷공간이 났던 거고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 서민우 선수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팀이 연습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서민우 선수가 미드필더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어제는 여기 딱 그 가브리엘이 들어가니까 미친 듯이 달려 나오면서 여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거 내 거야 여기는 내가 해결해 줘야 돼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딱 뛰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이
역습의 어떤 공격 전개 방식들을 좀 정돈해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틀렸다. 수원 FC전처럼 하는 것도 전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특히나 울산이었으니까 상대를 강원이 지금처럼 5백 세워가지고 단단하게 수비를 펼치고 역습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강원한테는 플랜 A가 될 수도 있고 못해도 플랜 B,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한테 간절하게 싸운 강원한테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네. 경기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울산은 오늘 포항이 이기면 9점 차로 좁혀들게 되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위치가 됐고요. 그 나사를 다시 껴야 되겠죠. 나사를 끼던가 아니면은 밸런스를 새로 잡아서 구조를 새로 짜든가. 지금은 원래 구조에 그냥 박용호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삐그덕대고 있는 장면이라 하여튼 1위로서 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강호는 일단 탈골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들을 잘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더 승점을 쌓아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저는 강원한테 마냥 좋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뭐냐면 강원이 비슷한 순위의 팀을 또 만나게 될 텐데 하이스플릿에 가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역습만 하는 형태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면서 약간의 과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